바리스타 1, 2급 공통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다음은 커피의 품종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세계에는 60여 종의 커피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A종과 B종이다. A종은 전 세계 커피 생산의 약 75%를 차지하며 아로마, 바디, 부드러움, 새콤함, 초콜릿 맛이 다른 종에 비해 풍부하다. B종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 품종으로서 병의 저항력이 강하고 거칠고 센 맛이 강하며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사용된다. 정답은 1. A. 아라비카, B. 로부스타. 해설. 아라비카는 향미가 풍부하고 전 세계 생산량의 다수를 차지하며 로부스타는 병충해에 강하고 쓴맛이 특징으로 주로 인스턴트 커피에 사용된다. 2번. 생두의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CAA 분류법은 외형적 결점 사항만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2. 브라질, 뉴욕 분류 기준은 결점도와 불순물을 블랙빈의 수량으로 환산한 점수로 기준을 잡는다. 3. 케냐 분류법은 생두의 크기와 결점 생두, 이 물질의 혼합률을 기준으로 한다. 4. 과테말라 분류법은 생두의 경적 고도에 의해 품질을 분류한다. 정답은 1. SCAA 분류법은 외형적 결점 사항만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해설. SCAA 분류법은 외형적 결점뿐만 아니라 생두의 크기와 컵 테스트 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번. 커피 과실에서 생콩을 꺼내는 과정을 정제라고 하는데 습식법을 이용한 정제 과정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물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에서 아라비카 종에서 주로 이용된다. 2. 수확한 과실을 침수시키면 완숙과는 수면으로 뜨고 미숙과는 중전한다. 3. 발효조에서 24에서 34시간 정도 발효시키면 pH가 3.8에서 4 범위로 저하한다. 4. 저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콩의 수분을 13% 이하로 건조한다. 정답은 2. 수확한 과실을 침수시키면 완숙과는 수면으로 뜨고 미숙과는 중전한다. 해설. 수확한 체리를 물에 넣었을 때 잘 익은 완숙과는 밀도가 높아 가라앉고 미숙과나 마른 체리, 이물질 등이 수면 위로 뜬다. 4번. 커피 생두의 등급 분류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1. 커피 생두의 크기 2. 생두의 밀도 3. 생두의 한수율 4. 생두의 수확 시기. 정답은 4. 생두의 수확 시기. 해설. 등급 분류는 주로 크기, 결점도 수, 재배 고도, 밀도 등을 기준으로 하며 수확 시기 자체는 품질 등급의 직접적인 분류 기준이 아니다. 5번. 생두를 평가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1. 생두는 색깔과 크기가 균일할수록 좋은 등급으로 친다. 2. 국가에 따라 300g 중 결점 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기도 한다. 3. 청결도, 음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4. 미성숙 두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킨다. 정답은 3. 청결도, 음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해설. 생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점도의 유무와 컵 테스트를 통한 향미이며 음피 제거 여부는 가공 방식에 따른 차이일 뿐 핵심 평가 요소는 아니다. 6번. 장기 저장한 생커피가 수년간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유기화합물이 소실되어 나타나는 맛의 결함은 정답은 1. 나무맛. 해설. 생두를 장기 저장하면 수분과 유기화합물이 빠져나가면서 신선한 향이 사라지고 딱딱한 나무 느낌의 우디한 맛이 나타난다. 7번. 수확한 체리의 건조 방법으로 올바른 설명은 정답은 2. 체리가 최적 상태인 11에서 12.5% 정도의 수분량이 될 때까지 2에서 3주간 말리는데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선 4주까지도 말린다. 해설. 커피의 품질 유지를 위한 최적의 수분 함량은 11에서 12.5%이며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
기후 조건에 따라 2에서 4주간 건조 과정을 거친다. 8번. 특정 온도에는 쉐이드 그로운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정답은 4. 커피나무의 1초 시간을 줄이기 위해 키 큰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경작되었다. 해설. 쉐이드 그로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키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커피를 지배하는 친환경 경작법을 의미한다. 9번. 생도의 밀도에 대한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1.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해설. 일반적으로 고지대에서 자란 커피는 밀도가 높고 단단하며 밀도가 높을수록 향미 성분이 응축되어 있어 더 풍부한 맛을 낸다. 10번. 다음 커피 꽃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정답은 3. 아라비카 종은 암수한 몸이어서 오랜 세월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재배되었다. 해설. 아라비카 종은 자가 수분, 암수한 몸이 가능하여 형질 유지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이며 로부스타는 타가 수분을 한다. 11번. 다음 중 다른 세 가지와 종자가 다른 커피는 1. 인도네시안 EK1 2. 인도네시안 AP1 3. 카멜룬 수페리모 4. 에티오피암 진마 G5 정답은 4. 에티오피암 진마 G5 해설. 인도네시아와 카메룬의 해당 품종들은 로부스타 종인 반면 에티오피아 진마는 아라비카 종에 해당한다. 12번. 다음은 커피를 수확하는 핸드피킹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잘 익은 체리먼을 손으로 직접 따는 방법으로 셀렉티브 피킹이라고 한다. 2. 익지 않은 체리는 남겨두었다가 다 익으면 다시 수확을 하는데 보통 일주일 간격을 두고 시행한다. 3. 노동력 손실이 많다는 단점은 있으나 고품질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4. 브라질에서 주로 사용하고 한 나무의 체리가 약 75% 정도 익었을 때 한꺼번에 수확한다. 정답은 4. 브라질에서 주로 사용하고 한 나무의 체리가 약 75% 정도 익었을 때 한꺼번에 수확한다. 해설. 핸드피킹은 노동력이 많이 드는 정밀한 방식이다. 브라질은 주로 기계 수확이나 한꺼번에 훑었다는 스트리핑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13번. 커피 맛에서 과실수의 풍미와 생산지의 토질감을 느낄 수 있고 바디가 묵직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내추럴 커피라고도 불리는 커피의 가공 방식은? 정답은 2. 드라이 프로세싱. 해설. 내추럴 또는 건식법은 차리째 건조함으로 과육의 단맛과 풍미가 생두에 배어들어 바디감이 묵직하고 향이 강하다. 14번. 커피 생콩의 배전에 의하여 열분해 되어 볶음으로 인한 취미와 비타민인 니아신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은? 정답은 3. 트리고넬린. 해설. 트리고넬린은 열에 약해 로스팅 시 분해되면서 니아신과 향기 성분을 생성한다. 15번. 커피 생콩의 단백질과 유리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1. 유리아미노산은 로부스타 종에 비하여 아라비카 종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해설. 커피의 향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리아미노산은 로부스타보다 아라비카 종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16번. 디카페인 커피의 개발 이후 그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음 중 카페인 추출 방법이 아닌 것은? 1. 용매 추출법 2. 물 추출법 3. 초임계 추출법 4. 직류 추출법 정답은 4. 직류 추출법 해설. 카페인 제거 공정에는 용매, 물, 스위스 워터 공법,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며 직류법은 카페인 제거에 사용되지 않는다. 17번. 다음 중 커피의 쓴맛 성분이 아닌 것은? 1. 퀴닉 애시드 2. 트리고넬린 3. 카페인 4. 글루코스 정답은 4. 글루코스 해설.
카페인, 트리고넬린, 퀴닉선은 커피의 쓴맛에 관여하지만 글루코스는 당류로 단맛에 기여하는 성분이다. 18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중추신경계의 자극을 통한 각성 효과 2. 신장의 혈액량 증가에 의한 이뇨 효과 3. 위액 분비 저하 효과 4. 피로회복 효과 정답은 3. 위액 분비 저하 효과 해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므로 위액 분비를 저하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19번. 메일러드 반응에 의해 갈색을 나타내는 식품이 아닌 것은 1. 커피 2. 홍차 3. 위스키 4. 흑사탕 정답은 4. 흑사탕 해설 흑사탕은 사탕수수즙을 졸여서 만든 것으로 메일러드 반응보다는 캐러멜화나 원료 자체의 색상이 주 원인이다. 커피, 홍차, 위스키는 제조 과정에서 갈변 반응에 주요하게 작용한다. 20번. 커피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변폐되는 현상을 자동산화한다. 아래 성분 중에서 자동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커피의 성분은 정답은 2. 불포화 지방산 해설 커피 내의 불포화 지방산은 산소와 결합하여 산패를 일으키며 맛과 향을 변질시킨다. 21번. 커피콩의 등급 분류 중 스페셜티 커피라 함은 생두 땡땡그램 중 결점수 땡땡 이하인 커피를 말한다. 에 맞는 것은 정답은 1. 300, 5. 해설 SCAA 기준 스페셜티 커피는 생두 300g당 결점 점수가 5점 이내여야 하며 프라이머리 결점이 전혀 없어야 한다. 22번. 다음 향기의 강도를 표현하는 영어 용어 중 맞는 것은 정답은 2. 풀, 풍부하다. 다양한 경우 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해설 푸른 맛과 향이 입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풍부하고 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23번. 다음은 커피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커핑에 관한 절차이다. 바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고르시오. A. 커핑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생두를 약하게 볶은 후 가는 입도로 분쇄한다. B. 물의 온도가 약 55에서 65도씨 정도 되면 스푼으로 6에서 8ml 정도 떠서 입안으로 강하게 흡입하여 혀 전면에 골고루 퍼지게 한다. C. 92에서 95도씨에 물 150ml를 컵에 붓고 약 1분 정도가 지나면 커피가 적당히 우러나는데 이때 저으면서 코를 가까이 대고 추출 커피의 향기를 평가한다. D. 5분 정도 경과하면 가루는 가라앉는다. 가라앉지 않고 떠있는 커피와 거품을 걷어낸다. 2. 6온스의 컵에 분쇄 커피 8.25g을 부은 후 코를 가까이 대고 볶은 커피 향기의 속성과 강도를 평가한다. F. 3에서 5초 머금으면서 혀를 입천장에 굴려 향기, 맛, 바디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답은 2. A, E, C, D, B, F. 해설 커핑 순서 분쇄, 마른 가루 향 체크, 물 붓고 젖은 향 체크, 거품 걷어내기, 슬러핑 및 맛 평가, 기록 순이다. 24번. 커피의 향미를 평가하는 순서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1. 향기, 맛, 촉감. 해설 관능 평가는 코로 느끼는 향기, 아로마, 혀로 느끼는 맛, 테이스트, 입안의 감촉인 바디 또는 터치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5번. 커피의 품질 변화와 상미기한에 영향을 주는 포장재료의 중요한 인자가 아닌 것은 1. 방습성 2. 방풍성 3. 보양성 4. 차광성 정답은 2. 방풍성 해설 커피 포장지는 습기, 산소, 빛을 차단해야 한다. 방풍성은 바람을 막는 성질로 공기 차단과는 용어적 맥락이 조금 다르며 보통 방습, 보양, 차광을 핵심으로 꼽는다. 26번. 우유를 약간 데워주면서 교반시키면 거품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된 현상 중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4. 우유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은 거품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해설.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과 유성 단백질은 공기 방울 주위를 둘러싸서 거품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27번.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고형물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이 유당이다. 유당을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정답은 2. 유당은 설탕보다 달지 않으며 상대적 감미도는 설탕의 약 6분의 1 정도이다. 해설. 유당은 설탕에 비해 단맛이 현저히 낮아 설탕의 약 6분의 1 정도의 감미도를 가진다. 28번. 식품의 부패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정답은 1. 단백질 식품의 혐기적 분해. 해설. 부패는 일반적으로 단백질 성분이 산소가 없는 혐기성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악취와 독소를 생성하는 현상이다. 29번. 다음 식자재 관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정답은 1. 먼저 들어온 식자재를 먼저 사용한다. 해설. 모든 식자재 관리의 대원칙은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사용하는 선입선출이다. 30번. 글라스를 잡을 때 어느 부분을 잡아야 가장 위생적으로 합당한가? 정답은 3. 글라스의 하단. 해설. 손님의 입이 닿는 부분인 상단이나 가장자리를 만지는 것은 비위생적이므로 항상 글라스의 하단이나 줄기, 스템 부분을 잡아야 한다. 31번. 다음 중 커피의 갈색 색소의 형성 반응이 아닌 것은? 1. 생콩에 5에서 10% 함유된 수크로스의 카라멜라이제이션. 2. 아미노산 및 환원당 사이의 마이야르 리액션. 3. 단백질, 다당류 혹은 클로로제닉 애시드류, 트리고넬린 분해 물질들이 결합된 고분자 혼합물. 4. 커피 생콩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의 자동산화 반응. 정답은 4. 커피 생콩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의 자동산화 반응. 해설. 불포화 지방산의 자동산화는 보관 중 발생하는 산패 현상이며 로스팅 중 발생하는 색소 형성과는 관계가 없다. 32번. 다음 중 열풍형 배전에 의한 급속 배전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직화형 배전에 비하여 배전콩의 비중이 높아진다. 2. 배전콩 세포의 침투성이 좋아진다. 3. 순환 열풍에 의하여 커피콩을 이동화하여 균일하게 배전한다. 4. 동일한 배전도에서 배전 시간이 짧을수록 배전콩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증가된다. 정답은 1. 직화형 배전에 비하여 배전콩의 비중이 높아진다. 해설. 열풍식 로스팅은 콩을 강하게 팽창시켜 세포를 확장하므로 같은 무게일 때 부피가 커져서 비중은 오히려 낮아진다. 33번. 다음은 로스팅에 관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정답은 2. 생두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산 등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커피의 맛과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해설. 로스팅은 열을 통해 생두 내부의 성분들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고유의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34번. 다음은 로스팅에 의한 커피콩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내용은 1. 갈 변화가 일어난다. 2. 부피가 늘어난다. 3. 밀도가 커진다. 4. 수분 함량의 감소. 정답은 3. 밀도가 커진다. 해설. 로스팅을 하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부피가 커지면서 조직이 성그러지므로 밀도는 작아진다. 35번. 로스팅 후 향기가 없고 풋내와 누른내가 생성되는 이유는? 정답은 1. 저온에서 장시간 볶아 향기가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설. 저온에서 너무 오래 볶으면 향미 성분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수분만 빠져나가 풋내나 누른내가 나기 쉽다. 36번. 로스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로스팅은 생두를 선택하여 볶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는 말로서 볶는 방식에 따라 직화식, 반열풍식, 열풍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로스팅을 마친 후
즉시 공기나 물을 이용해 가능한 빨리 냉각을 시켜주어야 한다. 3. 로스팅 과정 중 생두 표면에 묻어있던 은피는 열분해가 일어나면서 분리된다. 4. 로스팅 과정 중 생두는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로스팅 초기에는 발열 반응이 나타나며 점차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흡열 반응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 4. 로스팅 과정 중 생두는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로스팅 초기에는 발열 반응이 나타나며 점차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흡열 반응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해설. 로스팅 초기에는 열을 빨아들이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며 1차 크랙 전후로 열을 내뿜는 발열 반응이 나타난다. 37번. 다음 커피 향미 성분 중 로스팅 과정 중에 생성되는 향이 아닌 것은 1. 고소한 향 2. 캐러멜 향 3. 과일 향 4. 초콜릿 향 정답은 3. 과일 향 해설. 과일 향은 생두가 원래 가지고 있는 효소 계열의 향으로 로스팅이 진행될수록 점차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38번. 댐퍼의 역할과 관계없는 것은 1. 드럼 내부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 2. 드럼 내부의 열량을 조절하는 역할 3. 은피를 배출하는 역할 4.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정답은 4.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해설. 댐퍼는 공기 흐름, 열량, 은피 배출 등을 조절하지만 흡열과 발열이라는 콩 자체의 화학적 반응 단계를 직접 조절하는 장치는 아니다. 39번. 로스팅 전 로스터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로스터기의 용량과 생두 투입량에 맞는 투입 온도 결정 2. 올바른 그린 빈의 평가 3. 로스팅 포인트, 즉 로스팅 타겟의 결정 4. 원두 부피의 감소율 정답은 4. 원두 부피의 감소율 해설. 로스팅 시 원두의 부피는 팽창하는 것이지 감소하지 않는다. 40번. 다음은 커피의 쓴맛을 부여하는 트리고넬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1. 카페인의 약 4분의 1 정도의 쓴맛을 나타낸다. 2. 트리고넬린은 N메틸, 비테인이라고도 한다. 3. 로스팅 과정 중에 거의 분해되며 커피에 탄 냄새를 나타낸다. 4. 아라비카 종보다 로부스타 종의 생두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정답은 4. 아라비카 종보다 로부스타 종의 생두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해설. 트리고넬린은 아라비카 종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로부스타는 상대적으로 카페인 함량이 더 높다. 41번. 볶기의 3대 과정의 올바른 순서는 정답은 4. 건조, 열분해, 냉각. 해설. 수분이 빠지는 건조 단계,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열분해 단계, 진행을 멈추는 냉각 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42번. 커피를 볶을 때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는 커피콩의 당분이나 단백질, 유기산 등이 갈변 반응을 일으키면서 가용성 성분으로 바뀌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나타나는 일반적 함량의 변화가 아닌 것은 1. 일반적으로 로부스타 종은 아라비카 종보다 가용성 성분이 많다. 2. 볶음도가 같을 경우 고온 단시간에 볶으면 저온 장시간 볶은 것에 비해 가용성 성분이 많다. 3. 온도를 높게 하여 단시간에 볶았다 해도 지나치게 강하게 볶으면 가용 성분이 적어진다. 4. 볶음도가 같을 경우 고속 열풍식 로스터로 볶으면 가용성 성분은 줄어드나 부피는 더 커진다. 정답은 4. 볶음도가 같을 경우 고속 열풍식 로스터로 볶으면 가용성 성분은 줄어드나 부피는 더 커진다. 해설. 고속 열풍 로스팅은 콩의 조직을 더 많이 팽창시켜 가용성 성분의 추출 효율을 높인다. 43번. 로스팅 방식에 대한 설명 중 맞게 연결된 것은 로스팅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스불의 열량이 드럼 내부의 온도와 드럼 외부의 구멍을 통해 직접 드럼 속의 커피와 열이 통하는 방식을 기역이라 한다. 가열된 공기가 드럼 뒤쪽 구멍을 통해
드럼으로 들어가게 되고 데워진 드럼의 온도에 의해서 로스팅 되는 것을 니음이라 한다. 화력이 드럼 밑에 붙어있는 형태가 아니라 기계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어 250도 화력을 이용해 순수한 뜨거운 바람으로 균일한 로스팅과 로스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식을 디귿이라 한다. 정답은 1. 기역, 직화식, 니은, 반열풍식, 디귿, 열풍식. 해설. 열이 직접 닿는 직화식, 드럼 열과 공기를 이용하는 반열풍식, 뜨거운 바람만 이용하는 열풍식으로 구분한다. 44번. 로스팅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승두의 세포벽이 열을 받아 서서히 수분의 증발이 이루어진다. 2. 로스팅 초기엔 수분이 증발하면 승두 조직이 팽창한다. 3. 원두 내부까지 열 전달이 이루어지면 유지 성분이 용해되기 시작한다. 4. 발열 반응이 시작되면 원두의 조직은 급격히 팽창한다. 정답은 2. 로스팅 초기엔 수분이 증발하면 승두 조직이 팽창한다. 해설. 로스팅 초기인 건조 단계에서는 수분이 증발하며 조직이 수축하거나 정체되다가 열 분해가 시작되어야 본격적으로 팽창한다. 45번. 선택된 생두를 따로 로스팅한 후 정해진 비율에 맞게 혼합하는 방법을 단종 로스팅이라 부른다. 단종 로스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생두 각각의 특징에 맞게 로스팅이 가능하다. 2. 로스팅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수분 함량에 맞는 로스팅이 가능하다. 4. 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정답은 2. 로스팅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설. 단종 로스팅은 각 생두를 따로 볶아야 하므로 한꺼번에 볶는 방식, 혼합 로스팅보다 작업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 46번. 에스프레소 커피 제조 시 과소 추출의 결과에 해당되는 현상은 정답은 3. 크레마의 거품이 빠르게 사라진다. 해설. 과소 추출된 에스프레소는 크레마가 얇고 색상이 밝으며 거품이 힘이 없어 금방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 47번. 다음은 커피를 추출하는 물에 대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정답은 4. 카페에서 수돗물을 추출기에 직접 연결하였을 때는 반드시 중간에 정수 장치를 연결하여 염소, 유기물, 칼슘 등을 제거한다. 해설. 수돗물의 염소 성분은 커피 향미를 크게 해치므로 반드시 필터를 거쳐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48번. 커피를 분쇄하는 이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정답은 2. 커피 유용 물질의 추출을 위한 물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하여. 해설. 분쇄를 하는 목적은 물과 닿는 표면적을 넓혀 커피 내부의 성분이 쉽고 빠르게 녹아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49번. 에스프레소, 기계, 드리퍼, 사이폰 등에 사용하는 커피 기구에 따라 커피 분쇄도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정답은 3. 커피 분말 입자의 크기에 따라 뜨거운 물이 접촉하는 표면적이 달라지므로. 해설. 기구마다 물이 머무는 시간이 다르므로 표면적을 조절하여 추출 속도와 성분 용해량을 맞춰야 한다. 50번. 추출을 위한 분쇄 방법 중 틀린 설명은 1. 선택한 추출 방법에 알맞은 분쇄 입자를 선택해야 한다. 2. 분쇄 입자의 크기가 균일해야 양질의 성분을 일정하게 추출할 수 있다. 3. 미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4. 적합한 분쇄는 양질의 원두, 적절한 로스팅, 올바른 추출법과 함께 좋은 커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정답은 3. 미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해설. 미분이 많으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성분이 과하게 추출되어 달고 쓴맛이 난다. 51번. 에스프레소용 커피의 추출에 관여하는 수학적 인자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1. 커피 케이크 내부의 온도. 2. 수리학적 저항치. 3. 커피 케이크 표면과 내부의 압력차. 4. 커피 케이크의 부피. 정답은 4. 커피 케이크의 부피. 해설. 추출은 온도, 압력, 저항 등의 영향을 받지만
커피 케이크의 부피 자체가 추출에 직접적인 수학적 독립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52번. 에스프레소 머신의 증기 압력을 만드는 부품은 정답은 2. 보일러. 해설. 에스프레소 머신의 보일러는 물을 가열하여 추출 온도와 스팀을 위한 증기 압력을 생성한다. 53번. 솔레노이드 밸브의 역할은 다음 중 무엇인가? 정답은 2. 물의 흐름을 통제. 해설.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기 신호를 통해 밸브를 열고 닫아 추출수나 퇴수의 흐름을 제어한다. 54번. 다음 중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 중 보일링법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 이브릭. 해설. 이브릭은 아주 고운 커피 가루를 물과 함께 넣고 직접 끓이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55번. 커피의 추출 방법과 이에 관련되는 보기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가압 추출법, 에스프레소 커피. 2. 여과법, 핸드드립. 3. 우려내기, 프렌치 프레스. 4. 달인법, 프렌치 커피. 정답은 4. 달인법, 프렌치 커피. 해설. 프렌치 프레스는 뜨거운 물에 가루를 담가 두는 침출법이며 달인법은 물과 함께 넣고 끓이는 방식이다. 56번. 다음은 핸드드립에 사용되는 도구들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1. 드리퍼는 플라스틱, 도기, 금속 등 다양한 재질이 사용된다. 2. 드립포트는 물의 배출구 부분이 굵고 짧을수록 바람직하다. 3. 필터는 주로 종이가 사용된다. 4. 융드립의 경우 필터로 플라넬이 사용되는데 걸쭉하면서 부드러운 맛을 낸다. 정답은 2. 드립포트는 물의 배출구 부분이 굵고 짧을수록 바람직하다. 해설. 핸드드립 시 물줄기를 가늘고 일정하게 조절해야 하므로 드립포트는 배출구가 가늘고 긴 것이 유리하다. 57번. 펌프의 압력을 조절 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1. 커피 추출 버튼을 작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펌프 압력을 조절한다. 해설. 실제 추출 시의 저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추출 버튼을 눌러 펌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압력을 세팅하는 것이 정확하다. 58번. 에스프레소 추출 전 물 흘려보내기 동작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샤워망에 묻어 있을 수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동작이다. 2. 머신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동작이다. 3. 과열되어 있을 수 있는 추출수를 제거하기 위한 동작이다. 4. 드립 트레이를 씻어내어 잔 밑부분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동작이다. 정답은 4. 드립 트레이를 씻어내어 잔 밑부분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동작이다. 해설. 물 흘려보내기는 온도 조절과 청결을 위한 것이며 드립 트레이를 씻는 용도는 아니다. 59번.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평가 시 관능적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크레마의 컬러는 붉은색이 감도는 브라운색이 좋다. 2. 크레마는 지속력과 보관력이 높을수록 좋다고 평가한다. 3. 신맛, 쓴맛 그리고 짠맛이 균형 잡힌 에스프레소를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4. 에스프레소의 바디감이 높을수록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정답은 3. 신맛, 쓴맛 그리고 짠맛이 균형 잡힌 에스프레소를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해설. 커피에서 짠맛은 그람이거나 과다 추출 시 나타나는 부정적인 맛으로 훌륭한 에스프레소의 균형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60번. 그라인더의 적절한 굵기의 커피를 분쇄하여 배출 레버의 동작에 의해 일정한 양의 커피가 배출되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4. 도싱. 해설. 도싱은 분쇄된 커피 가루를 일정한 양만큼 필터 바스켓에 담는 동작을 말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오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